5G 스마트폰 본격 개시. 오늘 오전 5세대 이동통신 5G 스마트폰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예상외로 예약 열기가 뜨거운데 이 5G 스마트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사실은 영상 미디어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5G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로는 LTE보다 속도가 거의 20배에 달한다고 하고요. 단순히 속도가 빨라서 끊어짐 없이 영상을 본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 실감형 미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 공간에서 뭐 야구 경기도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TV에서 보는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제작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 미디어들을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교수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통사별로 지금 지원금 경쟁에도 불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사실은 더 많은 이제 전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통사들 같은 경우는 LG U+가 사실 사전 예약 판매할 때 지원금을 공식 판매와 함께 이틀 만에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뭐 SK텔레콤도 지원금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통법 위반이라고 지금 소지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방통위에서 지금 벌금을 물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반통법이라고 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원래 전화기의 가격보다 또는 통신사들이 자기들이 이익 보는 가격에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이런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걸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단말기를 가격을 좀 내리자 하는 게 단통법의 중요한 어떤 요지인데 그걸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비싼 가격에 우리가 전화기를 사야 되고 통신 요금 왜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5G 스마트폰이 판매가 개시되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통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서 정말 단말기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5G 서비스를 하지만 그것이 이만큼 돈을 올려야 되는 예컨대 이런 5G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는 아예 상품 자체가 없다잖아요. 네. 그리고 5만 원인가요? 그 정도 가지고 가입을 하면 영화 한 편인가 몇 분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대요. 그럼 추가적으로 또 그 데이터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사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더 많은 판매를 하고 그걸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본인들의 돈 버는 데 위주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기관도 나서야 되고 소비자 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경쟁이 뜨겁다 보니까 이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또 논란이 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 단통법인데요. 이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에 따르면 이 단말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공시를 할 때 이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부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공시나 게시를 하고 나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그 공시와 게시한 내용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LG에서 사전 예약을 할 때 공시했던 지원금과 그 이후에 이틀 후에 바꾼 지원금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상대 경쟁사에서는 이것이 단통법에서 7일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 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LG 측은 처음에 지원금을 얘기를 하고 공시를 할 때는 사전 예약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식적으로 발매를 하고 판매한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의 기준, 일주일 동안 유지해야 되는 기준이 사전 예약 기준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발매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단통법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갤 S10의 효과인지 스마트폰 부문의 실적은 좀 선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같은 경우에 지난 분기에 비교해서요. 12.27%, 영업이익은 42.58%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IM 부분이라고 하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한 부분에서만 지금 이익이 났는데 이걸 비교를 해봤더니 갤럭시 9보다 대비해서 120%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판매량이. 또 예약 판매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갤럭시 10이라고 하는 이 휴대전화가 결국은 삼성의 중요한 어떤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졌을 텐데 갤럭시 10, S10이
선방을 하면서 결국 삼성이 그나마 체면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범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